서울의 초여름, 비가 내리기 시작한 아침이었다. 장마가 막 시작된 듯 바람은 선선하고 빗방울은 땅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여의도 IFC 타워 근처의 큰 육교 아래 사람들은 우산을 든 채 바삐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육교 옆 회색 비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다솜, 26살.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다. 새벽부터 일어나 비 오든 눈 오든 빠짐없이 거리를 청소하는 게 일상이 된 그녀는 이제는 악취에도 무덤덤했고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이나 무심한 밀침에도 익숙해진 몸이었다. 다솜은 한 손에 집게를 들고 조심스럽게 흙에 젖은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약간 떨어진 거리, 블랙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정차해 있었고 그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의 눈빛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의 이름은 최건우, 국내 최대 유통그룹 한성홀딩스의 회장이자 재계에서 손꼽히는 거물. 건우는 오늘도 경호원 없이 혼자 아침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그게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운전석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자신의 손녀뻘 되는 듯한 윤다솜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썹도 찌푸리지 않고 입도 열지 않은 그저 핸들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 순간 한 대의 흰색 스쿠터가 고속으로 골목을 휘돌아 들어왔다. 도로 위에 고인 진흙물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며 물보라처럼 뿜어진 흙탕물이 다솜의 비옷을 때렸다. 몸이 비틀릴 만큼 세게 튄 흙탕물은 그녀의 얼굴에, 머리카락에, 심지어 눈에까지 들어갔다. 다솜은 순간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눈 없어. 내 새 신발 망가졌잖아. 뾰족 구두에 명품백을 든 젊은 여성이 스쿠터에서 내려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녀는 최유진, 한성홀딩스 부회장의 외동딸이었다.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의 유진은 온몸에서 특권이 배어나오는 인물이었다. 눈빛은 날카롭고 말투는 싸늘했다. 다솜은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러나 유진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던질 듯한 손짓으로 휘젓더니 다솜이 정리해놓은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찼다. 그 충격에 쓰레기 봉투가 터졌고 안에 있던 물기 가득한 음식물 쓰레기와 종이 조각, 비닐이 다시 다솜에게 튀었다. 모두가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다솜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다시 하나하나 손으로 주워 담았다.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는 붉어진 눈이 보였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 광경을 최건우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그녀의 젖은 뒷모습을 보며 그는 말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조금 후 유진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쓰레기가 사람 길 막는 이런 애들 때문에 서울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녀는 돌아서며 스쿠터를 몰고 사라졌다. 다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쓰레기 봉투를 다시 안고 벗겨진 고무장갑을 손에 끼며 조용히 땅을 닦기 시작했다. 흙이 묻은 얼굴에는 어떤 항의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가 오래 억눌러온 감정이 일렁겼다. 그 순간 블랙 세단의 시동이 다시 걸렸다. 천천히 움직이던 차는 다솜을 지나치지 않고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골목으로 빠져나갔다. 그 차 안에서 최건우 회장은 핸즈프리로 전화를 걸었다.
인사팀 연결해줘. 오늘 오후에 회의할 거니까 내부 인재 데이터베이스 전부 가지고 와. 부회장 딸까지 포함해서 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다. 그날 저녁 서울 양천구의 한 반지하 월세방.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다솜은 허리를 굽혀 양동이에 가득한 빗물에 젖은 작업복을 빨고 있었다. 손끝은 불었고 물비린내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내일 혜인의 유치원 등록 마감이라고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솜은 빗물 젖은 채로 앉아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저녁 식사는 고작 찰밥에 무김치였지만 딸아이 혜인은 이미 이불 속에서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 참았어.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 보고 있었으면 다음 날 새벽 서울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구름을 안고 있었다. 윤다솜은 매일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정리하고 딸 혜인을 깨우지 않도록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 신성한 의식을 지키는 사람 같았다. 엄마는 밤새 기침을 해댔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그녀의 곁엔 약봉지가 하나, 2개 줄어드는 속도로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복 위에 낡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손에 장갑과 쓰레기 봉투를 챙긴 채 출근길에 올랐다. 오늘부터는 새로 배정된 근무지 강남구의 한 고급 호텔이었다. 이곳은 시청사나 하청업체와 계약된 외주 환경 미화 인력이 청소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다솜에게 이곳은 단순히 더 고운 건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존이었다. 시급은 약간 높았고 유니폼도 지급되었다. 다솜은 자신이 이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적응보다 생존을 택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순간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의 빛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다. 붉은 융단 위를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오갔다. 커튼은 아이보리색 실크였고 창문은 손자국 하나 없이 반짝였다. 윤다솜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호텔 환경팀 소속 중간 관리자인 정미선이 다솜을 데리고 직원 출입구로 향했다. 미선은 40대 초반의 성실하고 냉정한 관리자였으며 부하 직원에게는 친절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지하 직원 휴게실은 메탈 테이블과 오래된 로커가 즐비한 소박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다솜은 오히려 그 단출한 분위기에 안도감을 느꼈다. 고급 호텔의 광택나는 세계는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고 버겁게 느껴졌으니까 그날 오전 다솜은 로비 유리창 청소 업무를 맡았다. 유리창은 키보다 훨씬 컸고 그 너머로는 서울 도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구석부터 시작해 유리 세정제를 뿌리고 송얼레로 정성스레 닦았다. 그때 등 뒤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울렸다. 탁자 옆에 있던 웨이터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 트레이를 떨어뜨린 것이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사고의 중심에 있던 남자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을 주섬주섬 주워 담았다. 그러나 그 장면을 목격한 총괄 매니저 한성우는 곧장 다솜을 향해 걸어왔다. 여기 직원이 지나갔죠. 청소 담당 맞나요? 그의 말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다솜은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렸다. 제가 지나가긴 했는데. 컵은 제가 고객 구역에 그렇게 서 있지 마세요. 손님 다칠 뻔 했잖아요. 성우는 상황을 끝내기라도 하듯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환경팀은 지하 담당입니다. 위층은 비워두세요.
그 말은 너무나 익숙했다. 네오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숨은 의미. 다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의하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다시 걸레를 들고 묵묵히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17층 스위트 오피스. 창가에 서 있던 최건우 회장은 여전히 윤다솜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표정이 번졌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오래된 것을 떠올렸다. 그건 어린 시절, 자신이 가난하던 시절, 어머니가 가게 청소를 하던 그 새벽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 사람은 말로 보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 직원 계속 지켜보세요. 이름은 윤다솜, 특별 관찰 대상입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같은 시각. 지하 휴게실. 점심시간이 되어 다솜은 김밥 반주를 꺼내 먹으려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휴게실 한쪽 벽면에 내부 평가 공지라는 인쇄물이 붙어 있었는데 그 아래엔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다. 정직하고 묵묵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기처럼 써진 한 문장. 뺀게오누. 그 이름을 본 순간 다솜은 뭔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건 혹시...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손에 다시 걸레를 들고 다시 유리창 앞에 섰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는 걸. 이 도시의 비는 단지 거리를 적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들을 씻어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는 중이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서울은 잿빛 하늘 아래 젖은 채로 하루를 견디고 있었고 윤다솜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후 늦게 호텔 VIP층의 복도는 조용했다. 다솜은 조심스럽게 복도의 유리 장식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원래 지하 청소 구역 담당이었지만 오늘은 인력 부족으로 잠시 위층을 지원하게 된 것이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 모퉁이를 돌던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또 너야?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윤다솜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던 그녀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구두는 번쩍였다. 손에는 명품 가방, 입게는 비웃음이 번져 있었다. 청소하다 말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니면은 일부러 내 앞에 나타나려고 작정한 거야. 다솜은 놀란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대답은 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직도 앞에 어슬렁거려. 이 호텔이 뭐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일한다고 갑자기 평등해지는 줄 알아. 다솜은 말없이 걸레를 다시 들어 손잡이를 쥐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말 좀 해봐.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던 한 직원이 슬며시 사라졌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다솜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진은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럼 그때도 너 제 일하다가 내 신발에 진흙 튀긴 거였니? 죄송합니다. 그 말에 유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러섰다. 아직도 미안하다고 하네. 웃긴 건 뭔지 알아. 네가 이렇게 굽실거릴수록 나는 더 짜증나.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구두를 벗더니
다솜의 청소 카트를 발로 밀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카트가 벽에 부딪혔고 안에 있던 청소 도구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스프레이 통이 바닥을 구르며 멀리 튀었다. 다솜은 놀라서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주워 담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두 신은 손님이 자신의 청소 도구를 걷어찬 이 상황에 유진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너희 자리잖아. 다솜은 그 말을 가슴 깊숙이 삼켰다. 이미 수없이 삼켜온 말이었다. 그녀는 행주를 조심스럽게 다시 손에 들었다. 그리고 닦기 시작했다. 구석에 튄 오렌지 주스 자국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그 순간 복도 끝 CCTV 근처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 최건우 회장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한 손을 들어 비서에게 살짝 신호를 보냈다. 비서는 조용히 끄덕이며 뭔가를 기록했다. 그날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주택. 다솜은 두 손에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하루도 고단했지만 그녀의 얼굴엔 묘한 감정이 떠올랐다. 혼란과 피로, 그리고 어쩌면 아주 약간의 딸 혜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 졸고 있었다. 다솜은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고 조심스레 꺼냈다. 아이 유산균, 그리고 할인 행사로 산 콩나물 한 봉지, 모두가 오늘 하루의 땀값이었다. 그러다 무심코 탁자 위를 보자. 낡은 라디오에서 조용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성호텔에서 근무 중인 미화원 윤다솜 씨가 내부 평가에서 특이 사례로 언급되며 비상 경영진 회의의 안건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그녀는 라디오를 얼른 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자신이 평가의 안건이 되었다고 어쩐지 마음이 무겁기보다 더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한성 프레스티지의 VIP 회의실은 유난히 분주했다. 이날은 그룹 계열사 임원진과 고위 경영진들이 모이는 비공개 전략적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통상 이 자리는 거물급 인사들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고 천장에는 은은한 샹들리에가 빛을 흘렸다. 그런데 그날 그 공간의 뒤편에서 조심스레 유리문을 닫고 있는 한 명의 청소 직원이 있었다. 윤다솜이었다. 그녀는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전날 남겨둔 얼룩이 마음에 걸려 직접 자진해 들어온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았고 대부분은 그녀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 회의실 안쪽 한 자리에서 노년의 신사가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최건우 회장이었다. 그는 시계도 회의 안건도 보지 않은 채 그녀의 걸레질 하나하나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다솜은 유리창을 닦으며 창 너머로 비치는 서울의 아침을 잠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내일 유치원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 엄마의 약이 또 얼마나 남았을까?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손에 힘을 주고 묵묵히 마지막 얼룩을 지웠다. 저런 자세. 보기 드물지. 최 회장이 중얼거렸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비서 장비라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지켜보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사람은 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믿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유진이 입장했다. 명품 정장에 얹은 까만 선글라스, 자신감에 찬 발걸음,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최건우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다솜이 떠난 자리의 흔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깨끗이 닦인 유리창, 물기 한 방울 없이 마른 바닥, 그리고 그 누구의 시선도 요구하지 않은 조용한 노력. 회의가 끝나고 최 회장은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인사팀에 지시 내려 윤다솜 씨 내부 윤리 고문 후보로 올려.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니야. 평가 형태로 진행하지. 환경미화원입니다. 그게 어때서? 그럼 그룹 이미지나 외부 시선이 사람들의 눈이 중요하면 우리가 지금껏 해온 건 다 헛된 거야. 최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오후 다솜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윤다솜 씨 맞으시죠? 한성호텔 인사팀인데요. 회장님 특별 지시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내부 추천자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일정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형식상 인터뷰도 필요합니다. 다솜은 잠시 멍하니 전화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은 정식 발령은 아니고 우선은 관찰 대상입니다. 개인 인터뷰에 응하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회장실 옆 인터뷰룸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다솜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딸 혜인이 다가와 옷자락을 당기며 말했다. 왜 멍하니 있어? 다솜은 눈을 깜빡이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작게 웃으며 아이의 이마를 쓸어 넘겼다. 엄마한테 누가 기회를 준 것 같아. 혜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기회가 뭐야? 다솜은 잠시 고민하다가 부엌에서 수세미를 가져와 싱크대를 문질렀다. 그리고 말했다. 이걸 닦는 게 엄마의 일이잖아. 그런데 오늘은 누가 엄마한테 이게 그냥 닦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준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닦은 게 싱크대만은 아니었나 봐. 뭔가 더 중요한 걸 닦았던 것 같아. 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다솜은 싱크대에 고개를 묻고 웃었다. 눈물이 한 방울 설거지 물에 떨어졌다. 수요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이례적으로 맑았다. 장마의 무게도 잠시 멈춘 듯 햇살이 고요히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왔다. 윤다솜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환경미화 유니폼은 깨끗이 세탁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다려준 와이셔츠 한 장이 오늘만큼은 유니폼 안에 덧대어 입혀져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어제 호텔 인사팀에서 건네준 내부 면담 일정표였다. 그 아래 조그맣게 적힌 문구가 그녀의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 이 자리는 당신의 말이 처음으로 기록될 자리입니다. 다솜은 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VIP 전용층. 평소에는 환경미화 직원이 올라갈 수 없는 구역이었다. 그녀는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며 복도를 걸었다. 마치 빛나지 않는 별 하나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궤도를 따라 움직이듯이. 그리고 도착한 회장실 옆 인터뷰룸. 문 앞에는 회장 비서 장비라가 서 있었다. 비라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 부드러운 미소로 문을 열어주었다. 윤다솜 씨, 안으로 들어가세요. 인터뷰는 회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거예요. 그 말에 다솜은 잠시 굳었다. 회장과 일 인터뷰라니. 그녀는 다시 한번 긴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깔끔한 우드톤의 책상과 의자 2개가 마주보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창밖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그 창 앞에 최건우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솜을 바라봤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는 말없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당신을 여기에 부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시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도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을 테니까 다솜은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이 공간, 이 침묵, 이 정중한 초대. 어느 것 하나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도 일찍 그만뒀고 자격증도 없고 경력이라 해봐야 쓰레기 봉투 정리, 유리창 닦기, 화장실 청소 그런 것들이 전부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고요. 저는 늘 바닥에서 살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 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닦는 일을 누구보다 성실히 해왔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밟기 전에 그 자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한 번쯤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건우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질문하지도 않았다. 다솜은 조금 목소리를 낮추었다. 누군가의 눈에 띄고 싶었던 적도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기대하면 실망하니까요.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닦는 이 바닥이 누군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한동안 방 안은 고요했다. 시계 바늘이 딸깍 하고 한번 움직였다. 건우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솜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꾸밈 없이,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호텔 로고가 새겨진 명함 지갑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명함, 한성호텔 인사윤리 자문위원 비정규직 시험 위촉. 이건 아직 공식 발령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를 준비한 건 당신 같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당신을 이곳에 앉혔는지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다솜은 천천히 손을 뻗어 명함을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 명함은 얇고 가벼웠지만 그녀가 지금까지 견뎌온 세월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명함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 단지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명함을 들고 있는 손은 언제든 다시 바닥을 닦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우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게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며칠 후 한성호텔 지하 휴게실. 늘 습기 차던 천장.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윤다솜은 평소처럼 출근한 동료들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날이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달랐다. 사람들이 은근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말없이 다솜의 쟁반을 대신 들어주었고 누군가는 오늘은 일찍 나왔네 하고 말을 걸었다. 그 모든 관심은 친절했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다솜씨, 그거 진짜야. 회장님이랑 단독 인터뷰했다며 60대 후반의 미화팀 선배 김분자 여사님이 입을 열었다. 분자 여사는 워낙 입담이 센 편이라 누구에게든 할 말을 하는 성격이었다. 다솜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면담이었고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후배 지민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명함 받았다면서. 그거 봤어요. 호텔 로고 새겨진 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꿈도 못 꾸잖아요. 다솜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명함은 집 안쪽 서랍에 조심스레 넣어두었다. 아직 어디에도 내밀 용기가 없었다. 그러자 분자 여사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도 누군가 한 명쯤은 꼭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안 그러면 이 아래가 너무 깜깜하잖아. 그 말에 휴게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다솜은 눈을 들어 여사님을 바라보았다. 내가 틀렸냐? 분자 여사는 말끝을 흐리며 웃었다. 넌 올라가서 잘못된 거 있으면 위에서부터 바꿔. 항상 밑에서만 참아왔잖아. 그 말은 가슴 깊숙한 곳을 두드렸다. 같은 시간. 호텔 17층 인사전략실 한성호텔 내부 웹사이트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공지. 인사윤리위원회 특별 보조 자문 인력 위촉. 위촉자. 소속. 환경미화팀. 위촉 기간. 6개월 평가형. 이 공지는 단 30분 만에 사내 게시판을 뒤흔들었다. 청소팀에서 자문위원이라니. 회의실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 구역인데 회장 직속이라며 반응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누군가는 박수 쳤고 누군가는 수군댔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이름은 분명 그날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솜은 로비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구석부터 시작해 닦아내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호텔 사무국의 한성우 매니저가 다가왔다. 이전에 그녀에게 부당하게 주의를 준 적 있었던 바로 그 관리자였다. 성우는 잠시 그녀 앞에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윤다솜 씨,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다솜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솜 SSE,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직원도 아니고 미화 담당도 아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성우는 머쓱한 듯 한 손으로 뒷목을 긁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말투가 좀 무례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다솜은 한동안 유리창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손에 힘을 줘 마지막 얼룩을 닦았다. 손등 위로 햇살이 비쳤다. 그 순간 그녀는 조금은 믿기 시작했다. 나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는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같은 날 오후, 그녀는 호텔 외곽 청소를 마치고 로비로 들어가던 중 안내 데스크 앞에서 익숙한 사람과 마주쳤다. 유진은 처음엔 그녀를 못 알아본 듯 했다. 하지만 이내 눈이 마주치자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또 너야. 다솜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묵묵히 마주 보았다. 유진은 다가오더니 로비 벽면에 붙은 내부 게시판을 힐끗 보았다. 그곳엔 다솜의 위촉 소식이 게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보다가 작게 한마디 내뱉었다. 별 꼴이네.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다. 하지만 다솜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유진이 남긴 말 속에서 비아냥보다 더 많은 의미를 읽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를 무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녀는 조용히 명찰을 가다듬고 다시 손에 걸레를 쥐었다.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름 없는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여름 끝자락. 바람이 조금씩 선선해지고 햇살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윤다솜은 오늘도 평소처럼 오전 청소를 마치고 호텔 지하 휴게실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녀가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수군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TV 인터뷰 한다며? 전국 방송이래. 나 같으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책도 내겠어.
제목은 미화원에서 윤리자문까지. 그 말에 웃음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다솜 언니, 대박이에요. 진짜로요. 오늘 메이크업도 해준다면서요? 윤다솜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제 오후 한성호텔 홍보팀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KBC 저녁 뉴스 인터뷰 섭외가 들어왔어요. 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부 검토는 마쳤고요. 그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누군가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딸 혜인이 자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다면 그걸 두려워해서 피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날 오후 인터뷰는 한성호텔 18층 특별 응접실에서 진행되었다. 카메라 조명, 조용한 촬영 스태프들, 붐 마이크와 대본, 그리고 기자 한 명,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묻는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물었다. 윤다솜 씨, 처음에 환경미화 업무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닦는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촬영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청소라는 건 눈에 띄지 않아야 성공한 일이잖아요. 깨끗하면 당연한 거고 더럽기만 하면 불만이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발걸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일을 하러 간다고. 기자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인사윤리자문위원이라는 또 다른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두 역할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닥을 닦는 손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KBC 뉴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이곳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그룹 회장의 눈에 띄어 내부 윤리 자문직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다솜입니다. 뉴스 화면 속 다솜은 조명 아래 어색하지만 단정한 얼굴로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한성그룹 내부 게시판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몰랐을까? 이게 진짜 공정한 기회지. 나도 내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중인데 위로가 된다. 며칠 후 호텔 카페에서 회장 비서 장비라가 다솜을 조용히 불렀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솜 씨를 관찰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다솜 씨를 관찰하게 될 거라고요. 다솜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조금 무거웠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듣진 않겠죠. 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말 한마디가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는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그게 조명 아래 선다는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더 조심히 살아야겠네요.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네요. 비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날 밤 그녀는 딸 혜인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아직도 빚은 많고 월세는 모자라며 가스비는 밀려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상이 아주 조금씩 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꿈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
자신의 이름이 아주 작게라도 적혀 있다는 그 사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뭔가 묵직하게 울리는 감정이 남습니다. 윤다솜이라는 한 인물이 보여주는 조용한 용기, 묵묵한 성실함, 그리고 존중받을 자격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하루가 누군가의 손끝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조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평범함이 결코 하찮지 않다는 걸, 오히려 가장 빛나는 가치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subscribe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도 꼭 남겨주세요. 윤다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우리는 곧 파트 2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요.